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EV3입니다. EV3는 EV6와 EV9에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죠. 기아는 기존에도 니로 EV 같은 소형 전기차가 있었지만 전용 플랫폼의 소형 전기차는 이번이 처음이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표방하는 차인 만큼 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EV3는 소형급으로서는 큰 배터리 팩이 들어간 게 특징인데, 배터리 용량이 81.4kWh예요. 그러니까 윗급인 EV6와 비교해도 배터리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7인치 휠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롱레인지가 501km, 스탠다드가 350km입니다. EV3의 라인업은 전부 싱글 모터고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가지로 나옵니다. EV6처럼 GT라인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어스트림의 GT라인 사양입니다. 19인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세제 혜택 전이 5,108만원, 세제 혜택 후에는 4,502만원입니다. EV3의 실물은 발표회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야외에서 보는 게 디자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EV3 특유의 그런 디테일들이 야외에서 또는 빛을 받으면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EV3는 약간 좀 컨셉트카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죠. 그러니까 외장에서 약간 좀 미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비슷한 사이즈의 SUV에 비하면 전폭이 조금 넓은 편인데, 앞쪽에 가로 라인이 좀 더 강조가 돼서 그런지 실제로는 더 넓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 좀 더 부피감이 있어요. 참고로 일반 모델과 GT라인은 앞쪽에 장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장식이 조금 더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범퍼 하단 쪽에 하이그로시가 조금 더 많이 쓰였어요.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 좀 더 디자인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요. 헤드램프는 점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디자인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약간 노란빛을 띠는데, 더 뉴 아반떼도 그렇고 EV3도 약간 제네시스와 비슷한 그런 색감이에요. EV3가 소형급이고 기존에 이미 기아에서 소형급 SUV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는 기존 모델과 좀 겹치기도 합니다. 니로 EV나 셀토스와 비교해보면 전장은 가장 짧고요. 반면에 전폭은 가장 넓습니다. 전고는 가장 낮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낮고 넓은 실루엣이 됐습니다. 참고로 휠베이스는 니로 EV보다는 짧고요. 셀토스보다는 길어요. EV3는 앞보다 뒤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또는 부피감이 느껴진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EV6와 뒤쪽을 같이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부피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EV3의 뒤쪽은 와이드한 그런 디자인이 강조가 돼 있죠. 특히 테일램프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쭉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일러와 범퍼 위쪽의 디자인까지 좀 직선이 강조가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차가 더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공백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일반 모델은 저기에 회사 로고와 EV3 레터링만 붙고요. GT라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별도의 레터링이 붙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 그룹 SUV는 리어 와이퍼가 위쪽에 붙은 히든 타입인 경우가 많은데, EV3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다 보니까 뒤쪽이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도어 손잡이는 차체로 수납이 되는 플러시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보통의 차들과 달리 1열에만 적용이 됐고요. 2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경차 또는 소형차에 많이 쓰이는 히든 타입이 적용이 됐어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에버 AS, 사이즈는 215에 50R 19입니다. EV3의 기본 타이어 사이즈는 17인치고요. 19인치는 옵션이죠. 타이어 사이즈는 휠 인치에 비해서 타이어 폭이 좀 좁은데, 그동안의 현대기아차 중에서는 잘 못 보던 그런 사이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연비를 강조한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EV3가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인데, 그래서 안팎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없던 디자인이죠. 그리고 보통 전기차, 친환경 차들이 재활용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실내 전체에 걸쳐서 재활용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됐어요. 대시보드 중간쯤에 적용된 직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름차의 직물이 아니라 이것도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른 그런 소재죠. 참고로 EV3는 외장에서는 GT라인과 일반 모델이 좀 차이가 있는데, 실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와 계기판이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가운데 공조장치용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윗급인 EV6보다 좀 더 이 부분만 보면은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EV9과 거의 같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다르지만 구성 자체는 기존의 차들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거는 NBA 같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배경 화면에 그 농구 골대 같은 거 있죠. 어쨌든 기존에 그 발표 때 왔던 것보다 NBA 테마가 좀 새롭긴 하네요. 이렇게 기본 화면에서 미디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CCNC 적용 사양이어서 여기서 지니뮤직이나 유튜브 이거를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컨텐츠가 많이 보강이 됐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하만 커던 오디오가 적용된 사양인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EV6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쪽에 분할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차들과 동일한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컨텐츠가 꽤 많죠. 디자인이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전력 소비량을 4개 항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영상도 여기 항상 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게 어라운드 뷰고요. 기본 2분할이고, 요즘에 현대기아차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360도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최근 차라서 급은 낮지만 그 위급과 이런 화질이라든가 기능이 뭐 거의 동일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이 표시가 되고요. 이와 함께 페이지를 넘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 이런 컨텐츠가 많이 강화됐고, 게임도 있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사용은 못 해봤는데, 지금 왠지 이런 걸 보니까 약간 그 테슬라스러운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요런, 근데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벽돌 깨기 퀘스트를 해보면은, 근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그 게임으로 넘어갈 때 이게 반응이 조금 느리긴 하군요. 이와 함께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메뉴들인데, 차량은 주로 ADS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에서 이제 ADS와 관련된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무드 조명의 경우가, 무드 조명도 차급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 차는 차급 대비해서는 무드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포켓,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무드 조명이 적용됐습니다. 색상도 64가지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듀얼 컬러가 지원이 돼서 확실히 싱글보다는 듀얼 컬러가 뭔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는 오디오 관련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보통 편의 장비 이런 게, 컨텐츠 이런 게 급에 따라서 같이 비례를 하는데, 이 차는 EV3인데 EV9과 대략 비슷한 수준의 이런 컨텐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양이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계기판과 모니터 사이에는 공조장치용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데, 여기 이제 5인치예요. 이게 EV9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치 자체는 좋은데, 정확히는 이게 높이 있는 건 좋은데 운전대 림에 이렇게 가리거든요, 반 정도가. 그래서 뭔가 운전할 때 보려면 좀 고개를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물론 이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 따로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현대기아 특유의 홈, 맵, 서치, 미디어, 셋업 버튼이 있고, 이 아래쪽에 방금 말씀드린 공조장치용 물리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액정은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공조장치는 이게 좀 커서 이거는 좀 조작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센터 플로어는 이제 보통의 차들과 좀 다른데, 그러니까 따로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요즘에 기아가 튀어나오는 방식의 컵홀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즘에 기아차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키 디자인인데, 이게 좀 되게 가볍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쪽에도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EV3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무빙 콘솔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테이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가장 길게 뽑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공간을 좀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토홀드와 카메라, 파킹,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그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으면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게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반면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형태의 센터 콘솔 박스는 없는 거죠. 운전대는 위아래가 살짝 깎인 D컷 디자인이고요. 차 사이즈 대비해서는 운전대가, 그러니까 좌우가 폭이 좀 넓어서 그런지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크 하단에 있고요. 기존의 차들 아이오닉 6나 EV6와는 달리 운전대 조절 폭이 근데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에요.
기어 셀렉터는 요즘에 나온 차들과 똑같은 디자인이죠.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후지는 뒤로, 이렇게 P는 끝에 있고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기존의 차들과 디자인은 같은데 그 배치가 약간 틀려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이페달이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레벨 조절한 그 위에 그쪽으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컨텐츠는 기존의 차들과 동일합니다. EV3는 사양이 꽤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 컴바이너 타입이 들어가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앞유리에 투영하는 방식이 적용이 됐고요. 크기도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여지는 정보도 기존의 차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게 많죠. 시트는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고요. EV6에 비하면 좌판 길이는 대략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차급 대비해서 시트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쿠션도 약간 좀 부드러운 편에 가깝습니다.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나 옷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푹신한 가죽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벤츠처럼 통풍과 열선 시트 버튼은 이 도어 트림이 있고요. EV3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2열 공간을 잘 뽑은 편인데,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요. 따라서 무릎 공간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실내 좌우 폭이라든가 또는 헤드룸 자체를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1열 시트를 가장 뒤로 뉘면은, 그러니까 이 위쪽에 공간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약간 남고요. 이제 통상적인 포지션 대략 한 이 정도, 90도 조금 안 되게, 이래서 이때도 헤드룸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이 90도 정도 되고요. 최대한 눕히면은 이게 거의 이게 오히려 저 EV6보다 2열 시트가 더 많이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육안으로 보기에 1열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살짝 높은 편인데,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에 신발이 한 이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EV6보다는 이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플랫폼답게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좌우의 공간감에서 좀 더 유리하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EV6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밋밋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더 낫네요. 그리고 요즘에 기아차는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도 EV6와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 소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물이라서 좀 다른데, 이 안쪽 이제 플라스틱 이 적용된 거는 EV6와 동일합니다. EV9에 이어서 EV3도 이렇게 메쉬형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머리를 뉘어보면은 생각보다 좀 탱탱한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느낌 자체는 꽤 괜찮아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고요. 2열 암레스트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어요. EV3도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셀토스와 비교하면 조금 작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1251리터로 들어갑니다. 이 아래쪽에 커버를 열면 여기에도 이제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레버가 이 어깨라도 있으면 여기가 큰 차가 아니어서 자꾸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데,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이 공간을 최대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보닛 오픈은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를 젖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제를 한 다음에 올리는 방식이고, 이 앞쪽 트렁크에 별도의 커버는 없네요. 예, 정차시 정수성은 위급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전에 다른 이제 기아차, 현대차,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히트펌프가 들어간 차 치고는 이렇게 정차 시에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위급 모델과 기름차와는 달리 급에 따른 그런 정차 시의 정수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차 시에 공조장치를 끄고 있으면은 그 인버터라든가 그런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요. 대신에 에어컨을 일단 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송풍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죠. EV3는 싱글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입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꽤 중요한데,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또는 주행 질감, 이거에 끼치는 영향이 꽤 크죠. EV3는 현대차 그룹에서 새로운 회생제동 레벨 시스템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이페달 3.0. 그러니까 이게 기존과 회생제동 레벨 로직이 꽤 달라요. 기본 디폴트가 1인 거는 동일해요. 시동 껐다 키면. 근데 기존의 그 로직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패들 시프트로 길게 당기면은 아이페달이 점등이 되고요. 요 끝에 아이페달이라고 녹색으로 뜨죠. 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아이페달, 원페달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과 다른 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페달을 키면은 일정하게 이제 강하게 감속으로 이렇게 멈췄잖아요. 근데 이 EV3 같은 경우에는 아이페달도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페달 상태에서 레벨 1의 경우에는 위화감 없이 아주 천천히 멈추고요. 레벨 2로 올리면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감속이 더 걸리고, 레벨 3로 올리면은 당연히 강하게 감속이 되면서 완전히 멈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페달이 일정하게 회생제동이 지원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제 그런 회생제동 레벨,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이페달 상태에서 일정 속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 속도 100 정도에서는 레벨 1과 2의 그 초반에 그 감속량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고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좀 낮아야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페달 상태에서도 레벨 0일 때는 그러니까 타력 주행 모드가 이제 지원이 되고요. 아까 EV3를 처음 시승을 했을 때 약간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레벨 0, 1, 2, 3 이건 나눠진 거는 기존에 현대기아 전기차들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레벨 0일 때 타력 주행이 조금 덜 강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가속에서 밟다가 딱 떼면은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잖아요. 그게 조금 덜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속 페달이 레벨 0일 때도 약간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전기차가 가속 페달의 무게가 회생제동 레벨과 대략 비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페달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이 무거워지고 레벨 0일 때는 가벼워지고, 그런데 이 차는 레벨 0일 때도 기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전에 EV6 부분 변경을 탔는데 레벨 1과 약간 좀 비슷한 그 정도의 무게고, 실제로 그 감속량도 대략 그와 좀 비슷하진 않지만 초반에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회생제동의 로직 자체가 바뀌었고요. 또 기존과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은 회생제동 레벨에 상관없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그러니까 당기고 있는 만큼만 회생제동 맥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같이 회생제동을 항상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이거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최대 맥스로 당기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아쉽죠.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천천히 일반적으로 감속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당기면은 감속이 됐거든요, 맥스로. 근데 그냥 지금은 길게 당기면 아이페달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과 비해서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오토 모드도 지원이 돼요.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한데, 오토 모드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센싱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기본적으로 오토 모드에서는 이제 전방의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게 앞차와의 거리를 그게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차가 있어도 비슷하게 일정하게 쭉 간다 그러면 회생제동 레벨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빠르게 가까워진다 그럴 때는 회생제동 맥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저거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오토 모드로 다니셔도 무방하고요. 참고로 타력주행 모드에서 타력주행 그 감속량이 약간 좀 더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체 회생제동 레벨 그 양으로 보면은 이것도 기존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회생제동 그 맥스 할 때 그런 이제 위화감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주행에서 가장 큰 특징이 승차감 같아요. 아까 처음에 탔을 때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좋아서 약간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보통 승차감도 차급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보통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데, 이것도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을 보면은 뭔가 점점 조금씩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전기차도? EV3 같은 경우에도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에 가깝습니다. 약간 좀 통통 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성수동에서 출발해서 시내 구간을 빠져나올 때까지만 해도
승차감이 되게 좋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탄 EV6와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데, 이럴 때 보면은 EV6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시간 이상 지나니까 그래도 역시 그 차급에 따른 그런 승차감의 차이는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좀 비슷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짧게 단거리를 타면은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차급 대비해서는 승차감이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장거리를 운전하면은 역시 이게 차급은 어쩔 수가 없네 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EV3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진짜 빼어나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1시간 넘어가니까 확실히 그 좀 차급에 따른 급 차이가 좀 느껴지긴 하죠. 어쨌든 급을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은 꽤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보통 소형차가 장거리, 좀 단거리 위주잖아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차는 주행거리만 보면은 기존에 이거보다 위급과 비교해도 주행거리가 손색이 없어서 장거리를 뛰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뭔가 승차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EV3가 밖에서 보면 조금 납작한데 막상 차에 타면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눈 높이가 약간 좀 내려다보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나 보닛이 조금 낮아서 그런지 가장 낮춰도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고요.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양쪽에 사각지대도 거의 없는 편이고, 그리고 뒷유리가 상하가 폭이 좀 좁긴 한데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헤드레스트가 가장 낮추면은, 또는 2열 등받이를 가장 뒤로 넘기면은 2열 유리가 별로 안 가려요. 방음 또는 주행 중 정수성도 차급에 따라서 비례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이거 역시도 좀 차급 대비해서 정수성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대략 한 100km 정도로 주행을 할 경우에 타이어 올라오는 소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건 아닌데 되게 시끄러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노멀과 스포츠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싱글 모터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초반에 토크가 강하게 나오는데, 보통 기름차들의 드라이브 모드는 초반 반응만 달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에서도 이제 모터의 토크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반응을 빠르게 해도, 그러니까 그 차이 자체가 아주 그렇게 기름차들처럼 부드러지게 나는 건 아니에요. 싱글 모터의 경우에.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에코 모드에서 앞에 모터, 뒤에 모터 한쪽만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노멀이나 스포츠로 가면은 이제 앞뒤 모터 다 돌리고, 그래서 차이가 좀 확 하고 나는데, 이 차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싱글 모터는. 근데 전기 모터의 특성상 싱글 모터만 해도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한 동력 성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km에서 에코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도 이게 기어가 확 하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탁 하고 튀어나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럭저럭 가속되는 정도. 근데 똑같이 100에서 킥다운을 해보면은 스포츠 모드로, 그러면은 이 반응이 대략 한 3배 정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듀얼 모터만큼 이게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레벨 0으로 해도 초반에 가속대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오히려 약간 그 주춤하는 그런 게 가끔가다 있어서, 저 처음에는 레벨 0이 아니고 레벨 1인가 확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 3.0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생제동의 그 로직이 달라진 게 아닌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에서 라고 생각이 돼요. EV3는 회생제동이 새 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된 차일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또 새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구간단속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EV3는 과속 방지턱 가기 전에도 속도를 이렇게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 시, 이것도 보통 이제 차급과 연관이 있는데,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최고 속도가 보통 190 정도에서 제한이 되는데, 이 차는 대략 한 173, 4? 이 정도에서 제한이 되네요. 어쨌든 이번에 EV3를 시승을 해보니까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인 만큼, 또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표방하는 차인 만큼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분명히 급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은 위급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 중에서는 또 가장 경쟁력이 좋지 않나
왜냐면은 일단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일단 배터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요 정도 사이즈의 배터리가 81kWh가 들어간 차가 지금 아마 거의 없을 거니까 배터리만 봐도 경쟁력 있죠. 그리고 보통 나중에 나온 차일수록 편의 장비나 이제 그런 게 좋잖아요. 이 차도 가장 최근에 나온 차다 보니까 없는 편의 장비가 없어요. 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루프 있잖아요. 이거만 빼면은 현재 기아가 하고 있는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주행에서는 배터리 이외에도 승차감이 생각보다 꽤 좋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급에서는 이 정도의 그 승차감이 보통 잘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하면은 좀 급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운행 시간, 운행 거리에서는 승차감이 꽤 좋아서 심지어는 소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출발해서 현재까지 92.6km를 주행을 했고요. 평균 전비는 5.9가 나왔습니다. 시승하는 상황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또는 지금이 거의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전비도 괜찮게 나오지 않나. 심지어 EV3는 가격도 경쟁력이 있죠. 일단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으로 생산을 하면서 배터리 단가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 가격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온갖 편의 장비를 다 적용을 하면서도 기존 대비하면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되지 않았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길 달리면서 보니까 이 타이어가 배수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마른 놈에서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아까 산길 달릴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만큼 잠긴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뭔가 접지가 잘 안 되고 약간 좀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이 타이어가 약간 좀 배수가 좀 잘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차를 타도 좀 편의 장비가 많은 차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데, EV3가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와 함께 안팎의 디자인도, 그러니까 이 차의 타겟층, 비교적 젊은 소비자잖아요. 그쪽에 맞게 좀 디자인을 잘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숙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할 때 전기 모터도 보통 이제 전기 모터 가속할 때 약간 좀 가늘고 톤이 높은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 차는 톤이 약간 좀 굵어요. 전기 모터 치고는 우웅하고. 이제 위급과 좀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밟을 때 이 소리가 우웅 하잖아요. 소리가 위급 대비해서, 예를 들어 EV6나 이런 차들 대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고요. 하체가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드러운 하체 대비해서 회전할 때 보면은 또 의외로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진 않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路面이라든가 아까 같은 그 산길 있잖아요. 그 특정 환경에서는 약간 좀 허둥지둥 하는 면이 또 가끔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산길이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EV3는 외장 디자인은 GT라인보다 그냥 일반 모델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장식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냥 일반 모델이 그때 발표해서 보기에는 좀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이로써 기아 EV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